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병헌 소장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국사책을 정말로 잘 저술을 하는 분들이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동안에 출제를 해서 오류로 지적된 문항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16년도, 18년, 16학년도, 이제 15년도에 치러진 16학년도, 18학년도, 20학년도인데 16학년도에 매일신문과 대한 매일신문인가 그거 관련된 것은 중복 정답 답이 두 개다 하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그때 쌀 수출과 관련해서 그 쌀 생산량 그래프가 잘못된 것은 그때 저는 이의 신청도 안 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의 신청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2016학년도 시험은 하나는 중복 처리가 됐고 중복 정답으로 처리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이의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인데 그런 통계 자료가 잘못 출제되었고 2018학년도는 제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없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더니 교과서 서술과 뭐 학계 통설이 어떻다 하는데 그 답 전부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답변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쌀이 수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어떻게 빼앗아 갔느냐 제시하라 그래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제시해도 무조건 묵살입니다. 그야말로 비양심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출제자가 한마디로 무식한 겁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면 틀린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청하고 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20회가 넘도록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답변이 항상 복사를 해서 보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서야 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학부모 단체도 만나고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 역사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잘못된 거 엄청나게 태산같이 많습니다. 다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는 아직은 이제 이의 신청을 했는데 27일 날 이제 발표가 납니다.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27일 날 발표납니다. 만약에 그래서 또 전에같이 안 받아주고 네. 또 그런 똑같은 복사해가지고 답변이라도 한다면은 그럼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준비하고 있는 게 원고를 모집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네, 행정소송을 왜냐면은 소송 적격자가 저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적격자는 일단 학생이니까 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니까 그런 원고 적격자를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외에도 이런 유튜브라든가 해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27일 날 발표하고 나서 하나는 받아들였을 경우에 어떻게 또 제가 한번 이렇게 모여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됩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학교 시험이라든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전부 다 내지 통상권 허용이라고 배우고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동아출판사 교과서에 나왔다시피 내지 통상은 금지였습니다. 분명하게 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저렇게 고친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출제자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둘러대야 이것을 모면할까 이거 엄청 머리 짜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저는 묵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묵살했을 경우와 받아들였을 경우 둘 다 가지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또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묵살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짚고 넘어가고
만약에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동아출판사 앞으로 교과서에 이건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허용했다고 했는데 새 교과서는 금지됐다. 그러면 문제 없다 하면은 이게 문제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아마 머리가 꽤 아플 겁니다. 그럼 그 출판사별로 조금씩 다르게 사실대로 하는 데도 있고 조금 왜곡하고 막 그런 식으로 가장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출판사 집필자들이요. 네. 기본적으로 그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대학 교수들. 그러다 보니까 치밀하게 저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중학교 9종, 고등학교 8종인데 여기서도 중구난방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할 때 다양성이라는 명분으로 이것을 반대하고 검정교과서에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다양합니까? 아이들 입장을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많이 있으면 아이들이 다양하려면 그 교과서 전부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국정교과서도 한 권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검정교과서 아무리 많아도 아이들은 교과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택합니다. 학교에서 선택해주는 한 권으로 공부합니다. 국정이나 검정이나 선택권이 없이 학교에서 정해주는 한 권으로 공부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국정은 또래 아이들이 통일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정은 배우는 애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신대라고 표현하면서 강제징용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막 억지로 한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 위안부식으로 해서 양 아버지를 선정해가지고 강제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막 자의반 타의반 이런 식으로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거 가면 좀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러면 부모들도 동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 아버지 선택해가지고 뭐 또 가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갖다가 막 강제로 끌려갔다. 근데 강제 연행, 강제로 끌고 갔다 해서 핵심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강제 연행의 주체가 누구냐? 일본이냐? 일본 또는 일본군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지금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나 일본군이 끌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증거 없습니다. 근데 피해자인 여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부모가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여인을 산 포주들이 또 주선업자들이 또 넘기고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그 전차금은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에 묶여서 이 여인은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파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팔고요, 남편도 팔고, 그 다음에 형수가 형이 재수를 묶어다 팔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부류입니다. 아주 다양한. 그건 완전히 강제징용이 됐다고 하니까 문제죠. 징용은 노동자 이야기고, 강제로 끌려갔다는,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갔다는 문제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요즘 뭐 한참 토착외국 이런 좌파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소장님이 이런 걸 자꾸 밝히면은 토착외국이라고 혹시 자꾸 공격을 안 받습니까? 저는 북사 이대로 가르칠 것인가도 그렇고, 또 영상도 그렇고,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저는 전부 다 실증주의입니다.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봉창이가 그 백봉 김구에게 이용당했다는 것도 저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이봉창에 대해서 제가 5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이봉창이 1932년 1월 8일 거사일 아침에 깨워준 사람은 창녀였다, 이런 제목으로 또 내보냈죠. 근데 제가 근거를 전부 다 제시해놨기 때문에 그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것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지금까지 친일파니 이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1,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오류가 출제 문제 오류가 생기는데 왜 그런 오류가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며 또 이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는 특히 그런 게 많거든요. 역사 교과서 지금 출제되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1차 사료와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과서
사료와 다른 것 이전에 1차 사료, 아까 같은 경우 조청 상민 수립 무역장정에 대해서 교과서에 서술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1차 사료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1차 사료를 안 받거나 1차 사료를 이해할 수 없거나 그렇다면 공부가 덜 된 겁니다. 왜냐하면 1차 사료는 우리 역사의 1차 사료는 거의 대부분이 한문입니다. 한문 공부가 되지 않으면 미묘하게 아까 내지와 내륙을 구분했지 않습니까? 구분 못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소장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예. 대학에서 한문학과 역사학자로서 강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 교육이 밑부리처럼 흔들리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잘못된 그 현대사 역사 교육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 정권의 정책을 보면은 교과서 다양화 때문에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는데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그 대책은 뭐입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현 정권의 격렬한 반대에 의해서 이제 좌절됐는데 그때 이 정권이 말한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양성 절대 다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파적입니다. 왜? 여러 권의 학자들마다 서로 조금씩 다른 것을 실어놨는데 A라는 학생은 A라는 교과서, 이 학생은 또 이 교과서, 서로 다른 교과서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갈기 아이들을 찢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한 권에 담아서 가르쳐야 그게 다양성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 나눠놨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어떻게 학자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교과서를 다르게 써놓으니까 출제자는 헷갈립니다. 이제 출제자가 이제 자기가 나중에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문제 제기 안 하려면 쉽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거 깊이 들어갔다는 야단납니다. 왜? 좀 깊이 들어가면 선생님 우리 교과서에 그거 없습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와 동아출판사 교과서가 금성출판사는 470쪽, 동아출판사는 440쪽, 동아출판사는 340쪽, 무려 100쪽 차이 납니다. 100페이지. 25%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또래 아이들이 공부할 때 누구는 두꺼운 걸로 공부하고 누구는 얇은 걸로 공부하고 이거는 교육 헌법 제34조 1항의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기본권 침해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는 통일돼야 됩니다. 획일화라고 해야 되는데 획일화 해야죠. 애들 똑같이 배워야 공평하죠. 어떤 놈은 100페이지 부족한 거 배우고 어떤 놈은 100페이지 더 많은 거 배우고 또 용어들이 또 서로 다릅니다. 용어들이. 이거는 지금 오늘날 이 논란의 거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다양성 하면은 연구자마다의 지필자가 나는 이렇게 본다 하는 걸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다양성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교학사 출판사의 교과서는 하이에나 참 대들어서 명주를 끊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놓고 무슨 다양성입니까? 다양성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은 정변이라고 어떤 사람은 쿠데타라고 어떤 교과서는 혁명이라면 다 받아들여야 그게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혁명을 썼다? 그 교과서 죽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다양성을 빙자한 대사기극입니다. 저는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역사 교과서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과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은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뭐냐? 돈입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8종 교과서 중에 1, 2, 3종이 거의 7, 80% 차지해버립니다. 1종 출판사가 한 40% 차지하거든요. 1종 출판사가 교과서가 한 권에 5,000원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교과서가 한 권에 5,000원짜리가 채택률이 40% 채택됐다. 그러면은 다음 교과서가 다시 나오는 최소한 5년 이상, 7년. 그때까지는 40%를 갖고 삽니다. 그 출판사는. 그런데 5,000원짜리죠. 그 뒤에 2만원짜리 참고서 자습서 문제집이 있습니다. 이 돈이 수백 수천억입니다. 1,000원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출판사 말고
채택률이 40% 되는 출판사에 그 책에 대해서 참고서를 쓰고 그다음 자습서를 다른 출판사가 할 수 있나?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출판사는 그거 갖고 평생 그 다음 교과서에 팔릴 때까지 새 교과서에 나올 때까지 그 교과서는 일단 독점입니다. 시장 기능을 완전히 왜곡합니다. 만약에 국정일 경우에는 국정교과서 하나가 있고 국가에서 국정교과서 하나 만들어갖고 전 학생들에게 배포해주면 출판사마다 그 교과서에 따라서 자습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습서가 잘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도 나 이 자습서 나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주 영세한 출판사에 가서 이거 한번 내보자. 근데 이 소문을 통해서 막 팔렸어.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는 개인이고 뭐고 접근 못합니다. 그럼 카르트리네 그럼. 힘듭니다. 자파 카르트리. 이게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큰 회사는요 대기업보다 돈 더 많이 법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접근을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검정이 여러 권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한국사만 이야기합시다. 검정이 여러 권이 있다 보니까 8종인데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수능에서 공부를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얘들아 이 책만 가지고 공부하면 충분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그 교과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냐? 사교육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교과서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공부하면 되면은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교권은 그대로 추락합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다 종합해서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 주는데 한국은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공부해도 안 나오는 동아출판사 그 100쪽이를 부족하는 그 책 갖고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믿겠습니까 그거? 340쪽이 아니라 440쪽이 100쪽이 더 많은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면 애들 우리는 왜 이렇게 양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너희들 그 부담스럽지? 내가 요약해 줄게. 그럼 또 사교육이 갑니다. 이게 지금 교과서의 모든 교과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 추락의 주범은 검정교과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 팽창의 주범도 검정교과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추락의 원인은 검정교과서입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정교과서는 반드시 단일 국정교과서, 단일 교과서로 가야만 된다. 이겁니다. 근데 검정교과서로 자꾸 가는 이유는 돈벌이 수단입니다. 그렇죠. 돈벌이 수단도 있고요. 이거는 무조건 그 우파 정권의 반대로만 간다. 왼새끼 꼬겠다 이거 왼새끼.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은 경상도에서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어떤 자편향적인 그런 사상과도 어떤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는 정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필자의 문제입니다. 그 집필자들이 혹시 좌파 성향의 그 집필자들이 많이 좌파보다도 그 내용 자체가 저는 좌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서술의 오류가 문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술의 문제입니다. 오류, 왜곡보다도 저는 왜곡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보다도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왜? 조선왕조실록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요. 실력이 없는. 집필자인데 그래서 질의하면 답이 안 옵니다. 현찬 위원들이 그리고 전부 자익 성향이 있는 사람들로만 우파 성향이 있는 지식인들은 하나도 배제하고 그냥 좌파 성향으로만 다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 출판이 어떻게 되냐면은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교육과정이 마련하고 집필 기준을 마련하고 그 집필 기준에 따라서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지금 교과서를 누가 집필하느냐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좌파들이 교육과정 마련하고 집필 기준 마련하는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 근본이 그게 뭐냐? 설계도거든요.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필 기준 2장을 주는 거예요. 2장. A4용지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 이거예요. 그리고 집필 기준하고 평가 교육과정 마련하는데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상당수예요. 그런데 대학 교수가 대표 집필자로 교과서를 썼는데 교사들이 마련한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이 안 맞으면 대학 교수가 쓴 교과서가 탈락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에요.
근데 지난번 왜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네. 그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거 다시 편찬하고 그걸 바꾸기로 했었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 이후에 채택을 안 됐습니까? 아, 국정교과서요? 네. 그거는 문재인 정권 와서 정권 취임하고 나자마자 그 다음날에 바로 없애버렸죠. 행정명령으로. 그럼 얼마나 왜곡이 되겠어요. 잠깐만. 예. 예. 김병은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한 가지 이제 떠올라서 제안을 좀 드릴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지난번에 이제 KBS나 MBC의 이사들을 문제가 있으면은 좌파이들은 1인 시위를 하고 네.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좌파 유튜브를 동원을 해서 그 문제점을 부각을 해가지고 네. 교회면은 교회까지 찾아가고 어디 가는데 찾아가서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수들 네. 지금 현재 집필하는 사람의 문제점을 자료를 좀 우리에게 주셔서 네. 그걸 가지고 그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가 어느 한 날은 유튜브가 전체적으로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교수 집 앞에서 이렇게 좀 어떤 이 기자회견을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이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난 새 교과서 만들 때 교육과정 평가원에 제가 파일을 보내서 이 오류를 그대로 답습할 경우는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내년도 새 교과서가 나올 때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실력 행사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도와주셔야 됩니다. 개인 교수들, 그 집필자 교수들의 사무실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또는 자택으로 찾아가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지금 교과서는 아이들의 교과서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교과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과서 민원 바로 처리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지금까지 질의를 보낸 게 지난번에 김 변호사님하고 이경재 대표님하고 같이 갔을 때 우리가 찾아간다고 했더니 출력을 다 해놓고 목록까지 작성했는데 그렇게 거의 10cm 됐습니다. A4용지로. 지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며칠 전에 또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교과서 민원 바로 처리센터로 우리가 실력 행사를 할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사안별로 광복절이라든가 건국 문제는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 이 광복회란 단체와 거기에 광복회장인 김원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가서 사전 집필 신고까지 해서 그 교과서에 그렇게 써줄 때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8.15 광복이라고 해놓고 8.15 해방을 지금 광복이라고 전부 교과서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놓고 광복은 뭡니까? 그래서 근데 옆에 보면 날개에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도로 찾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8.15 해방이 주권 찾았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죠.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방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한춘희 교수가 해방으로 바꿨을 때는 또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식으로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8.15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고 48년 8월 15일이 광복이고 건국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용어를 어설프게 아주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는요. 용어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줘야 됩니다. 모든 교과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어의 개념 아까 내륙이라든가 내치조차도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이것뿐만 아닙니다. 교과서에 그 초등학교 교과서 좀 주시겠어요? 아 저쪽에 변호사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그 왼쪽에 이쪽에 그 어제 대법원에서도 지금 현재 100년 전쟁을 7대 6으로 1심, 2심에서는 문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대법원에서 지금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됐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6대 6으로 됐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 저쪽 편에 서가지고 7대 6으로 지금 현재 1심, 2심에서는 100년 전쟁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이제 뒤집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건 이제 저 교과서하고 조금 벗어나서 예. 그 부분 제가 길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근데 교과서에 지금 이 교과서가 이제 2학기 때 사용되는데 1학기 때는 4회 6-1입니다. 거기에서 4회 6-1이었는데 2학기 때 제가 이 1학기 때 이 교과서에 대해서 오류 왜곡을 가지고 이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까지 했었죠. 물론 그게 각하가 됐는데, 그런데 이 출판사의 이 교육부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3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거 완전히 이거는 왜곡이다 했더니 3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걸 대부분 다 수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교과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면 아이들은 순수한 영혼이 황폐화됩니다. 이 교과서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현재의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순수한 백설 같은, 눈과 같은 그런 아이들의 심성이 황폐화됩니다. 때문에 내년에 새로 나오는 교과서, 조만간에 제가 교과서 입수를 할 겁니다.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내년에는 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가 활동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호응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오류 출제 문제에 대한 그 언론의 어떤 방송은 여태껏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제가 2018학년도 그것도 언론에 수없이 자료를 보내도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8학년도 한국사 출제 오류와 관련해서 국회 교문이죠. 국회 교문이 모든 그 국회의원실에 다 자료를 보냈는데 어떤 누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때 교문위가 김세현 의원이 지금 뭐 출마 안 한다는데 김세현 의원실에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문제 좀 다뤄달라고. 교육위원인데 여기 왜 전화했어요? 이거예요. 아니 이거 왜 여기 전화했어요? 교육부에 전화해야지 이거예요. 그런데 언론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언론사에 KBS, MBC 다 보냈는데 어디에도 전화 반응이 없습니다. 취재하겠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언론사에서 위안부 문제 제가 지금 광복절 행사 8월 13일에 거기에서 노동자는 돈 벌러갖고 위안부들은 몸 팔러갔다는 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건 또 대서특필이라고 MBC, KBS 다 보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SBS는 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것이 알고 싶던가, 그것이 알고 싶단가. 저것이 알고 싶다니까, 저것이? 뭐, 아무튼 그 팀이 PD까지 집에 왔어요. 어이구. 와서 2시간 반 동안 촬영할 때 나는 언론을 믿지 못한다. 나도 녹화하겠다. 똑같이 제가 녹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은 이영훈 선생님, 이승만 학당을 어쨌든 뭐, 이승만, 저한테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승만 학당에서 다 맞는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라도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걔네들이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1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마무리. 네네. 아무튼 이번 수능 한국사 2020학년도 수능 한국사 11번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반드시 무효 처리하고 이것을 또 새 교과서에는 모두 내지 통상을 허용했다는 내용은 반드시 내지 통상은 금지했다라고 서술을 해야 될 겁니다.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만약에 내지 통상 허용이라고 쓴 교과서는 지금이라도 바꿔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